달러 환율 여러분 오늘 이게 제일 충격인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환율. 달러 환율이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1361원. 네 여러분 136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달러 환율이 1360원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게 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얘기를, 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신호는 지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사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게 한두 개입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이런데 원전을 막으려 했으니 엔드 이미 막았죠. 새로 짓고 있는 원전 지금 덮어놓은 것도 있고, 안전검사 끝난 원전 돌아가지도 못하게 했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스 발전의 비중을 되게 올려놨죠. 이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국가가 전기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한다. 미친 거죠. 통화 수합도 실패라기보단 그냥 미국이 안 해준 거죠. 안 해준 거고, 문재인 정부도 별로 적극적으로 통화 수합을 연장하려고 노력도 안 했죠. 그리고 그 통화 수합을 하는 것도 다 인맥이고 뭐고 한데, 지금 한번 이렇게 끊어지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요 여러분, 오늘 대법관님이 그냥 퇴임하셨죠. 미쓰비시의 그 현금 보상 그거 있잖아요. 징용 보상에 대해서 1억 원씩 정액 판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는 거, 그런 거 강제 집행,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 유보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상태고, 또 쟤네들이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언론들도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나는 진짜 대한민국 언론인사 하나, 기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미쓰비시의 자산을 우리가 압류해서 그거를 처분해서 경매를 붙여서 처분을 해가지고 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이 패권 전쟁 와중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골로 갈지에 대해서 책임의식들이 없으세요?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아니 좀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지소미아는 둘째치고, 그거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한 거 있잖아요. 공격용 레이저를 조사해서 양국이 난리 났던 거, 그거에 있어서도 한국군이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원칙이 아니라 일본의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라고 지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야 니네 한국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딴 타국의 초계기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 그건 니네 그 원칙이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왜 꼭 집어서 우리 초계기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일본 쪽이 얘기했고, 안보협상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씹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하고 이래도 되나 우리?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 진짜 이래도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분위기가,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지금 우리가 그랬을 때 그냥 국제적으로 걔 왕따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나? MB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MBC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제가 보기엔 약간 미쳤어. 이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무슨 용가리 통편 줄 아나 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런 큰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뉴스들이 크게 다뤄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제 그 검색도 많고 인기 순위에 있었던 이제 다음까지 이제 뉴스 인기 순위를 없애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커뮤니티나 기타 등등에 오늘도 많이 뉴스가 나고 진영 논리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는 이미 다 보상한 거를 다시 일본 기업 사유재산 빼앗아서 말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65년에 그 우리가 징용민주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한 거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 일본 재산 그러면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요, 그 재산권과 관련돼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 여러분 처분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인들의 재산권을요, 1945년에 일본 사람들 80만 명이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양국이 기본적인 게 그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의 재산권을, 그때 1965년에 우리가 한일 협상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도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일본이 이렇게 배상한 거. 그때 일본이 그래서 그때 뭘 주장했냐면 개별 배상을 주장을 했다고요. 개별 보상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개별로 이렇게 찢어 발견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때 입장에서는 산업화하고 제철소 만들고 뭐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일본한테 돈을 받는데, 나눠주면 흐지부지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챙겨줄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라한테 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결과론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개별 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일본한테 왜 개별 보상하지 않았냐는 건데, 그건 대한민국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일본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외교 참사로 갈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매국노입니까? 참 씨발 진짜. 또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일본하고의 갈등을 이렇게 가서 지금 이 패권전쟁 시기에 이렇게 일을 산으로 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정작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위협이 되는 외교적 발언은 뭐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의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장 위험한 발언은 이거였다고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와, 시진핑이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저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2017년입니다. 2017년. 저게 있잖아요.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태평양 반띵하자고. 한국은 우리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로 가겠다, 이건데. 지금요, 여러분,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삑삑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항의를 하는, 지금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이 시진핑이 오바마하고 트럼프한테 계속 주장하는 게 태평양 반띵이라고 해요. 태평양 반띵. 미국이 오른쪽 이렇게, 미국이 이 북대서양하고 이 동태평양의 지배권을 가지고 가고, 자기네들이 태평양이 왼쪽 여기는 자기네 영향권 안에 가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이름 아이디 진짜 성의 없게 만든다 이 새끼들아. 저런 애들이요 여러분, 저런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 가스는 이렇게 이게 만주하고 이거 대만 거쳐서 우리한테는 러시아 가스를 우리가 전기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도 없애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이 나라가. 우리는 계속 바다로부터 이 나라를 지금 지켜야 되는 나라인데 바다로부터 필요한 거 다 바다로 들어오지. 여러분 북쪽에서 우리한테 필요로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철도가 연결돼 있어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우린 다 우리의 존립 자체에 필요한 모든 금속, 에너지, 상품 다 바다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를요, 중국이 여기 남중국해도 자기네 그 1도련선까지를 자기네들의 그 영해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 쇼당 쳐서 이렇게 그 태평양 반띵해서 여기서 이게 솔로몬 제도까지 진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띵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냐고 대한민국이요.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과거사에 집착한다. 미친 겁니다.